3, 2, 1. KO. 3, 2, 1. KO.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이의 사람 인생연구소 길이의 사람 랩 인생 강사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도 안녕하세요. 자, 이지환의 10분 맞짱 10분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리시던 경제와 관련된 말씀을 조금 드릴까 합니다. 자, 제목하야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하면 속이 다 시원하시겠죠? 그죠? 자, 근데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경제 관련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교양 강사, 대중 강사고 작가이기 때문에요. 경제학자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학 전공 교수 당연히 아니고요. 그리고 경제만 전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선생님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약간 특이한 강사여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예술 이런 걸 온통 수많은 장르에 왕성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안다. 그래서 경제 관련한 이야기도 앞으로 시리즈로 조금씩 할 건데요. 나라꼴이 왜 이 모양이야? 자, 이 얘기를 할 건데, 자, 나라꼴이 이 모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현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아니면 현 정부를 편들어주기 위해서 나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현 정부 비판하면 현 정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야 저거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또 딴 놈이네 이럴 수도 있고 또 요새 제가 최근에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조금 옹호하면 저놈도 저것도 빨갱이네 저거 좌빨 맞잖아. 자, 이렇게 하실 걸 잘 알기 때문에 안 할 거예요. 그런 이야기. 소득 주도 성장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필요하면 단어 정도는 쓸 수 있어도 그런 거 말고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라고 제가 던졌으니까 그래도 뭔가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저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릴 때 저의 사견과 그리고 실제 나와 있는 팩트는 분리해서 꼭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선언으로 먼저 드릴게요. 자, 나라꼴이 이 모양인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사의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그죠? 그것이 초자연적인 거나 불가항력적인 무언가가 아니라면 불가사의한 뭔가가 아니라면 항상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자, 근데 이 경제라고 하는 게 얼마나 복잡한 거냐면요. 똑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직업에 있느냐, 내가 지금 소득 상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다르거든요. 똑같은 정부가 어떤 경제 정책을 어떤 걸 똑같이 쓰더라도요. 내가 지금 소득에서 내가 1분위에 있냐 4분위에 있냐 따라서 다른 거고요. 내가 전문직이냐 그냥 직장인이냐 아니면은 자영업자냐 아니냐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누구 편들어 주려고 얘기를 하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얘기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두 가지예요. 자, 지금도 들으세요. 빰빰.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예요. 첫 번째. 예전에 저 어릴 때 학교에서 이런 교육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별로 없잖아요. 석유도 안 나오죠, 그죠? 부전 자원도 별로 없어요. 근데 워낙에 국민들이 부지런하고 그리고 손재주도 좋고 하는 그런 이제 국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기업을 크게 키웠던 사람들의 또 리더십도 좋았고 했으니까 네, 그런 어떤 능력을 이용해서 원자재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그다음에 되파는, 거기다 이윤을 붙여서 되파는, 근데 그런 식의 무역으로, 그런 식의 제조업으로 우리가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꽤 길었던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왜 제조업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기도 하고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임금도 쌌고, 그리고 설비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부 다 어쨌든 다 쌌어요. 우리가 싸게 해서도 잘 만들어서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팔 수가 있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12등, 13등의 경제 대국이에요. 우리도 지금 소득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선진국 반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싸게 뭔가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좁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시장을 많이 내줬죠. 어디에 내줬어요?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이런 곳에다가 많이 내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로 들어오던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이렇게 되팔던 물건들이 지금 우리로 안 온다. 우리 비싸니까.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 구조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기업 편중의 경제 체제를 너무 오래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오래 끌었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래 끌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역사를 약간 거슬러 가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19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6.25 전쟁 때 그냥 다 작살났잖아요. 다 그냥 싹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다. 사람도 몇백만이 죽고 폐허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폐허가 된 땅에서 UN, 미군 원조 받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살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폐허가 된 땅에서 경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게 많은 산업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부는 나라를 재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좀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정치와 경제가 함께 갔죠. 근데 그게 좋았단 말이에요. 그게 괜찮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폐허가 된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일어나고 그게 공정한 경쟁이 되었으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않고 재벌을 탄생시켜버린 거죠. 재벌.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재벌이요. 뭐 삼성, 현대, LG 이런 재벌들 SK 많잖아요. 그죠? 이 말고도 상위 100대 기업들 이런 재벌들 그런 기업들이 생겨서 나라를 건설해 갔고 동시에 또 이분들이 사업을 키우면서 또 수많은 자회사들을 만들어내고 계열사, 하청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산업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오고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세계 경제가 좋고 우리가 계속 성장을 쭉 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계속 받치면서 그렇게 가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자기들만 그리고 대기업이 하청으로 부리고 있는 회사들만 살아남게 되고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여기에 끼지 못하는 다른 기업들은 도태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기업이라는 자체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의 총화 아니에요. 자본주의는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장땡이거든요. 물론 법과 규칙을 잘 지켜서 해야 되겠지만 자 이런 부분까지 논하고 싶지는 않고 근데 자본은 그냥 돈 많이 벌면 장땡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과 돈 작은 사람이 같이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돈 많은 놈이 이기죠. 당연히. 이 사람 100명 데리고 있고 이 사람 10명 데리고 있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100명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기지. 그러니까 계속 재벌이 이겨간 거다. 계속 이겨가니까 자기들이 힘이 워낙 세니까 딴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 와중에. 근데 그게 좀 공정하게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그 무리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돼 버린 거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하청이라는 걸 부리기 시작했죠. 근데 그 하청 관계가 하청업체 생각해 보세요. 하청업체가 자기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내가 내 기술을 팔아먹을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 회사의 하나에다가 내가 목을 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이 일부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줄을 대야지 하청업체가 먹고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당연히 재벌들이나 대기업은 알죠. 아니까 하청업체를 좀 영세하게 부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편차가 더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소외된 사람들 완전히 탈락하죠. 그 다음에 하청업체에는 그냥 단순하게 1대1의 계약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처럼 이렇게 돼버리고, 이런 산업의 체제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가다 보니까 잘 나갈 때는 괜찮았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나갈 때는. 근데 잘 못 나갈 때가 오니까, 왜냐면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게 되면 성장이 정체되거든요. 성장이 정체된다는 얘기는 그렇게 막 일자리 자체가 그렇게 막 왕성하게 쏟아지고 새로운 막 산업들이 막 이렇게 시장으로 들어오고 그게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부의 어떤 그 대기업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의 힘이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대기업들도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그죠? 좀 이렇게 자기들 돈 좀 안 돼도, 돈이 좀 안 돼도 미래를 위해서 좀 이렇게 투자도 좀 미리미리 좀 해놓고, 우리 서로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다. 이 사람들도. 물론 자기들도 먹고 살려고 그랬겠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 2019년 대한민국에 기본적으로 다 바닥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정권을 잡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대한민국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자, 그럼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제조업의 위기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산업 경제 체제 자체가 대기업 편중으로 돼 있어서 지금 이제 현재 경기가 위축되는 지금 단계에서 이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거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맞을 겁니다. 또 10분 맞짱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나라 꼴이 왜 이 모양이야? 또 계속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인생강사 이지환이었습니다. 안녕.